첫 번째 궁금한 거는 섭외를 어떻게 하는가. 진짜 모시고 싶은 분이 있을 때 섭외하는 스킬이나 이런 걸 있는지. 저한테 이거를 섭외 주셨을 때 제가 바로 응한 이유가 사실은 섭외력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섭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용님이 주신 게 진짜 관심이 딱 가게 끌리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야 섭외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일단 사람을 섭외하는 일이니까 최대한 많이 일단 연락드려보고, 근데 연락을 드릴 때 그냥 많이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보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할 때 더 잘 떠오르지 않나요? 커피 대신 과자, 무거운 대화 대신 가벼운 수다로 창작자와 떠드는 팟캐스트 에이앗의 스낵챗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아 맞다, 그 제가 과자를 오, 맥스다. 맥스에서 제가 과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주워왔는데 오. 제가 또 과자 협찬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은 김지용님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해주셔도. 지금 디자인 스펙트럼이라는 디자인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김지용이고요. 디자이너로 한 10년 좀 넘게 열심히 UX 바닥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UX 디자인도 하세요? 올해 상반기까지 했었고, 하반기부터는 디자인 교육이랑 콘텐츠, 디자인 커뮤니티 운영 쪽에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사 이런 것도 기획하시고. 네, 행사 계속하고. 저희가 이게 뭐 계획된 콘텐츠가 아니라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 섭외 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의 스펙트럼 콘이라는 세미나? 예, 뭐 아무튼 그런 거 섭외하러 오셨다가 네. 제가 그냥 갑자기 이거 스낵챗 찍어보실래요 해가지고 갑자기 찍게 되었습니다. 어도비가 준비한 과자 전형적인 그냥 미국 칩스. 되게 바삭바삭한. 맛있다. 원래는 인터뷰 받는 사람의 좋아하는 과자로 컨셉이에요. 그래야 더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까. 근데 좋아하는 과자가 이런 약간 칩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스낵챗 요청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무맥락. 저 완전 피고 여기 일부 완전 극제이여가지고 극제이. 근데 또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스낵챗이라는 거 기획한 것도 저는 뭐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섭외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도 했지만 뭔가 배울 때 독학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 물음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질문보다는 주입식 그게 되게 컸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선생님도 되게 괴롭혔어요. 선생님들은 좋아하셨겠는데요. 그래요? 질문하는 힘들어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귀찮으신 그게 이제 정도껏 하면 이제 진짜 질문, 진짜 물음표 그러니까 사고. 선생님들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하는 것처럼 그거 왜? 왜 그래요? 왜? 왜? 그러다가는 선생님 모르는 영역까지 이제 가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지용님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크리에이터 게더링 때 이제 알게 됐지만 새로운 사람들 그때 되게 좋았던 게 이제 되게 다양한 분들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트디오님 이제 내일 또 오시지만 그것도 PPT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아, 본인께서? 네, 저는 그런 요령들을 좀 배우는 게 네네네. 전문가들한테 하면 완전 그 비법 응축한 것만 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사는 거죠. 그죠?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혼자서 독학할 때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 콘텐츠 하면 알려주겠습니다가 주잖아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다가 그건데 이거는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서 궁금한 거를 그냥 같이 물어보고 배워가는 2호에서 인터뷰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용어도 잘 모르거든요. 아, 인터뷰와 인터뷰어요? 네, 인터뷰이 일단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했죠.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콘텐츠 이거를 만드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이크부터 네네. 일단 사고 시작한 스타일이어서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섭외하는 거. 섭외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좀 완전 무맥락으로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긴 하는데 한 거지만 나중에 진짜 모시고 싶은 분이 있을 때 섭외하는 스킬이나 이런 걸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이거를 섭외 주셨을 때 제가 바로 응한 이유가 사실은 섭외력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섭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답해드리기도 사실 어렵고 그 중에서도 관심 있을 만한 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지용님이 주신 게 진짜 관심이 딱 가게 끌리게 만들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해야 섭외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일단 사람을 섭외하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일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기본 맥락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발품을 최대한 많이 일단 연락드려보고, 근데 연락을 드릴 때 그냥 많이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는지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A님은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실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컨텍스트가 개인적으로는 수월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하면은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연락드리게 되는 그래픽 디자이너 분도 계신데
그분을 제가 이름이랑 작업은 알고 있었지만 뭐 그분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맥락이나 네. 그동안 쌓아왔던 히스토리나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기사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나오신 영상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싶어 했던 그 표면적인 어떤 매력과 이분의 진짜 음. 매력이 정말 교집합이 큰지 이런 거를 계속 저도 공부해 보고 이 부분을 텍스트로 녹여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매력을 느껴서 꼭 모시고 싶었다." 이런 음.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돼야 출발선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돼야 보통 연락드리는 분들이 다 바쁘시고 아 맞아요. 활동 많으시고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정도 돼야 한번 읽어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설득은 이제 그다음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일로 그런 게 올 때 누가 봐도 돌리는 메일 있잖아요. 근데 많죠. 네. 그거는 뭐 이 인터뷰를 떠나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통 낼 때도 약간 그렇잖아요. 예. 자기소개나 뭔가 그런 거 할 때도 그 회사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사실 다 느껴지잖아요. 뻔히 알죠. 뻔히 그러니까 알죠. 그런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섭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네. 사람 대 사람의 대화니까 얼마나 서로 진심인지에 따라서 음. 매력도나 경청도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 보낼 수는 없겠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거절. 그러니까 저는 제 자전거 얘기를 일단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한참 전에 작업했던 것들인데, 이걸 알고 계시네. 일단 거기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관심이 일단 약간 가게 약간의 되고. 플러스 점수가 그래서 들어가는 약간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보고 배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제가 뭔가를 할 때도. 저는 이제 막 팟캐스트를 시작했지만, 뭐 지금이야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하겠지만,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또 모르는 분들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이런 스킬들을 배워놓는 거죠. 전문가분들한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한 거를 마치 예전부터 알았다는 식으로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제가 누군가의 추천으로 알게 됐으면 언제부터 알게 됐고 솔직하게 네. 그것까지 그래서 다. 최근에 저도 연락을 드리기 전에 제대로 알고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음. 이것저것 이걸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너무 이번 뭐 행사나 이번 콘텐츠에 너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되게 치밀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제가 받는 입장이라도 이 아. 사람이 예를 들어 날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대화하니까 예. 그 알잖아요, 미천이 그거. 늘어나. 이러면 아. 진짜 신뢰가 바닥이라서. 차라리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 진짜.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맞아요. 그걸 쪼끔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는 저 지금 이렇게 혼자서 하잖아요. 네. 저도 이거 이제 원래 OBS 뭐 이런 거 쓰다 했는데 네. 그 2호에서 인터뷰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하 모먼트를 같이 팀으로 찍었죠. 하면 뭔가 좀 다른가요? 카메라도 막 저도 직접 관여를 하시는지 뭐. 저도 사실 요번에 제가 올 여름에 그 네. 2호에서 김지용의 아하 모먼트라는 그 인터뷰 시리즈를 네. 파일럿으로 찍었었는데 일단 요번엔 종료가 됐고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팀으로 일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혼자 하셨어요? 원래 팟캐스트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2017년도부터 디자인 테이블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딱 요런 형태예요. 팟캐스트 아. 스튜디오에 가서 진행자 이렇게 딱 단촐하고 간결하게 진행을 하는데 2호는 아무래도 좀 더 그래도 큰 유튜브니까 거기는 이제 촬영 스태프분들께서 붙거든요, 메이커분들께서. 그래서 가면은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카메라가 앞에 한 3 대, 4대 이렇게 오.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독님들이 계시고 PD님들이랑 처음에 쫄아 가지고 저도 그게 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야 뭐 하다 보면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카메라 앞에 있는 게 네.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나오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는 있는데 이런 거 찍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그게 되게 커서 이게 1인이 유리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 디자이너로서 너무너무 전문가지만 그죠? 카메라 앞에서는 그 맞아요. 요 관계에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되게 떠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저도 네.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이거 찍을 때. 그래서 실제로 막 강연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라도 아니면 막 프레젠테이션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라도 가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경직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카메라 울렁증. 네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그 최대한 브레이킹하는 시간을 앞에들 또 감독님들도 있고 하면 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PD님들이랑 감독님들도 말을 자꾸 걸어 주시고 최대한 그 상황 분위기 자체를 풀려고. 그나마 풀게 한 다음에 하는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번에 하면서 저도 원래 하는 것보다 좀 경직됐고 근데 제가 경직되면 사실 되게 큰일이거든요. 그죠. 진행하는 모더레이터가 경직되면 게스트분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도 맨날 "정신 차려야 된다. 잘하자." 그래서 저는 이 환경 자체도 그냥 액션캠으로 찍어야 여기 커다란 카메라 있으면 그 카메라 공포증이 더 커지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 확실히 작은 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이게 뭔가
나름의 제가 준비한 장치들이에요. 근데 확실히 유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섭외할 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대화를 제대로 나눠보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섭외 요청을 드리진 않아요. 음. 그래서 만약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최대한 그분이 나온 영상이나 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네. 즉 지면으로 그 아티클이 있는 거 있잖아요. 즉 텍스트 정보로만 이분을 파악하는 상황은 음. 웬만하면 섭외 요청을 드리진 않습니다.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듣는 것들, 오디오들은 얼마나 잘 그 전달해 주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맞아요. 그게 담보가 안 되면 리스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럼 제가 하는 방식은 어때요? 물론 이제 저도 지용님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막 찾아보고 했지만 제가 뭐 그렇게 깊게까지 하는 거 아니지만 네. 저는 제가 이거 아이디어 그냥 아까 회의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바로 떠올랐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지용님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배워보고 싶다라는 게 생겨서 한 거거든요. 인터뷰어를 선정할 선정할 때. 때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 이제 모셔가지고 그거 배우게 하고 싶다 하는 컨셉이는. 저는 그 조건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미 주제가 되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물어볼 게 있고 네. 근데 물어볼 게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그거를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나 아. 아니면 지식이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정하신 거니까. 그죠. 이미 하고 계신 음.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질문들이 제가 막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 아니고 바로바로 나올 수 저도 몇 있는. 년 동안 계속 한 거니까 아. 그래서 이건 되게 유효하게 느껴져요, 지금 저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쨌든 모르겠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메인 이게 이제 사실 아이디어인데 직업 탐구라는 건데 직업 탐구. 왜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디자인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많고 고등학생이나 그 제 팔로워 비율도 보면은 10대 되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디자인 조금 관심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디자인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아니면 그쵸, 디자인을 그쵸. 하거나.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저도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있고 인터뷰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자인 법률 관련해서 콘텐츠 네네네네네. 만드시는 분. 근데 그분도 하신 얘기가 자기가 디자인에 대한 재능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법률 쪽으로 파서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올해 초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안 해도 다르게 디자인에 대해서 일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였어요. 이거는 근데 완전 동의합니다. 그죠. 이게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그리는 행위 아니면 그죠. 뭔가 제품 표현하는 디자이너 뭐 행위를 많이 생각을 이런 하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거를 분야로 치환하면 모든 분야는 만드는 것과 그 밑에 제반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해야 될 게 사실 넘쳐나는 거죠. 음. 디자인이라는 그 분야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법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돕는 어떤 행위들 아니면 그 시스템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크리에이터시니까 그죠. 그걸 분야로 해서 저도 크리에이터는 뭔가 한 거잖아요. 하나의 그게 있는 거고 이쪽도 뭔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도 좀 되게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소개하면 제가 약간 그런 거를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디자이너로 내가 생각을 해도 그냥 디자이너가 된다. 뭔가 디자인 행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진짜 너무 많은 직업들을 본 거예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볼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어렵은 것 같다? 그쵸. 라는 생각에 차라리 그럼 유튜브로라도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꼭 디자인 안 하고 관련된 걸로 하는 사람들 다양한 분들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은 디자이너에 대한 뭔가 막연한 나는 좀 실력이 감각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디자인 관련 업종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분들이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저 하는 일을 정의할 때는 네.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그 스테이지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어떤 세미나를 만드는 것도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 정말 장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디자이너분들의 작업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게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작업뿐만이 아니고 그 디자이너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작업을 하는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테이지 위에 펼쳐서 보여줌으로써 그냥 전체 대중들의 이해를 많이 같이 높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대중들의 그 듣는 정도와 보는 정도의 어떤
교감이 높아지면 네. 우리의 작업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죠, 있었거든요. 그죠. 알아야 더 맞아요. 잘 보이니까. 그 아하모먼트 2호랑 같이 인터뷰 시리즈 만들었던 이유도 처음에 2호 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디자인 씬 안에서만 이 작업을 하면 사실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고 좋은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일반 대중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해 보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그죠. 뭐 그건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디자이너들의 노력이나 디자이너들의 결과물이 그냥 디자이너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더 쉽게 닿게 하고 그리고 디자인 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 진짜 실상과 그리고 작업을 한다는 것들은 이런 거구나.'를 좀 듣기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하는 게 저는 되게 보람찬 게 제가 디자인을 좋아해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반적인 그림이 되게 저에겐 신나는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면 더 재능 있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시작은 못 했지만 해 보니까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 씬에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걸 저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런 선순환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에이아 님이 해 주고 있는 모든 것들도 네. 저는 그 같은 결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디자이너들 알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는 거죠, 이제. 그쵸.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요즘사도 네. 요즘사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뭐 브랜드를 하시거나 되게 뭐 그걸 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사 진행자분들을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이어도 사실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그쵸, 없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뒷면에 있는 사람 뒷면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소개해 주는 사람들 그런 직업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콘텐츠를 보면은 그 인터뷰어를 보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인터뷰이에 대한 직업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직업도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만들고 백스테이지에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죠? 이걸 되게 다양하잖아요. 현실에서 나오기까지 노력하는 사람들. 안 보이니까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걸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콘텐츠는 생각보다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콘텐츠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사실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더 사람들이 좀 보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듣고 깜짝 놀랐지만 막 어디 2호 가서 인터뷰도 하시고 뭐 스펙트럼콘도 하시고 뭐도 이것저것 하시는데 하죠. 네.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자꾸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믿고 그런 있어요. 거고 네. 사실 모두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디자인하면 꼭 그림을 잘 그리고 디자인 툴을 잘 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패한 것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하지 못하니까 학생 때. 그 실무자로서 그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디자인 그쵸. 학교 가면은. 그리고 실무자로서 알려주시는 것조차도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얘기 되게 그 많이 차이도 있는데 그 이상의 그림이나 더 큰 그림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콘텐츠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 이거 뭐예요? 뭐지? 이거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저 지금 진짜 처음 봤어요. 지금 하면서. 뭐예요? 뭐지? 이게 풍선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잘라낸 거나. 네, 그냥 두면 웃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것도 너무 예상하지 못한 약간 이런. 아무튼 좀 그게 주였습니다. 저는 좀 제가 강연 그걸로 초대하신 것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하신 분들 다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만의 그런다 그거 하는 하는 것. 사람들이 네네.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처럼 저도 뭔가 더 세분하게 좀 그런 분들이 있다. 아니면은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뭐 생계 유지든 할 수 있는 것들 많다라는 걸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어떤 회사 안에 들어가서 뭐 좋은 음. 회사에서 디자이너,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는 게 먼저 머리에 떠올랐다면 지금은 물론 회사에서 있는 그 기간도 너무 소중하고 거기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거나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두드리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조금 더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안 낫다보다는 다양한 길들이 더 생기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툴의 발전도 있는 것 같아요. 툴을 맞아요. 발전이 되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못 들었다가 요 툴이 나왔대. 근데 요 툴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이거랑 결합해 볼까 해가지고 하니까 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기술이 진짜 워낙 지금은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 디자인 공부하면서 개발 공부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10년대 중반 정도였는데 그 생활 코딩이라는 이제 개발자나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저 그거 되게 알아요.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되게 쉽게 알려주는 맞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 생활 코딩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고희 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강의 초반에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이 개발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다. 왜냐면 다 너무 쉬워지고 너무 편해져서."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우리 디자인이랑 똑같다고 여기고 얼마 전에 어도비 맥스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피그마도 그렇고 지금 디자이너들한테 주어져 있는 툴이 예전과 비교해서 너무 편해지고 맞아요. 혼자서 너무 많고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변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 환경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맨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툴의 발전도 있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지 10년 전이었으면 제가 그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툴들이 있으니까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물론 이제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보조하는 도구로서 어쨌든 하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는 그림을 잘 그렸어야 했는데 네. 어도비 오븐에 가보니까 그 스닉스 보니까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만 그려도 얘가 엄청 잘 그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레이아웃이랑 컬러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강의로 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툴이 다 도와주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상상력의 제한을 많이 없애주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걸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밥 아저씨 혹시 알죠. 화가 바브로스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참 쉽죠라고 하는. 근데 이젠 정말 참 쉽게 맞아. 가능해졌다. 예전에 그거 네. 보면서 아니 그 그림을 참 쉽죠라고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이제는 텍스트 치면 바바저시처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들이 이거 또 나온다. 왜 나오는 거지? 이거 뭔가 혹시 저희가 막 웃으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뭔가 우리가 핵심 그거를 얘기했을 때 딱 터지니까 이게 존코바님 유튜브 보면은 에펙 막 작업하시면서 네. 에펙 한 스푼 넣는다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근데 전 볼 때마다 맞아요. 아니 코바님 이게 한 스푼이 너무 큰데요? 다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댓글로. 그것도 정말 한 스푼 낼 수도 있겠다. 조금 거기까지는. 이제 에펙은 네. 저도 이제 에펙을 해보니까 에펙은 사실 이제 좀 뒤쪽에 있는 워낙 공부해야 될 게 많은 영역인 네. 것 같기는 해요. 노가다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술 발전되면은 이미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거죠. 이게 도구가 편해지는 거지 학문 자체가 편해지거나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그걸 알기 위한 최소한의 공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좋아해서 뛰어드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 허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메시지, 아이디어, 표현력. 네. 이 중에 그냥 표현력이 좋아지는 거지 그쵸. 아이디어랑 메시지는 사실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메시지가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노가다로 이제 하던 그 작업들 할 시간에 메시지랑 아이디어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메시지가 조금 추상적이거나 약간 분명치 않아도 표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아무나 못하니까. 표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면서 메시지가 점점 더 뾰족해져야 되고 맞아요. 사람들에게 닿아야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강조를 하지만. 되게 좋은데요?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너무. 그렇지 않나요? 재밌네요. 어때요? 이게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네, 그 이게 P의 팟캐스트? 굉장한 급발진 계획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기에는 네. 너무 재밌다. 그래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질문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냥 나 진짜 스낵 먹는 것처럼 딱 짜서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를 저도 뭔가 준비를 해서 미리 질문지를 해야 되나?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게 계속 생겨가지고 상대방이 상대방에 따라 다르죠. 상대방이 그걸 그러니까 곤란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걸 아예 생각이 워낙 많으시고 아니면 대화하기에 메시지를 뽑기에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곤란해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또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시는 한도 안에서 물론 이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부분만 했을 때 그
그분이 그거를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요거는 얘기할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짧으면 저는 되죠. 방어 계제가 꽤 높거든요. 커뮤니티를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어떤 컨퍼런스 자리나 기록으로 남는 VOD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몇 년째 유지되다 보니까 제가 입 밖으로 내뱉는 메시지가 실제로 얼마나 리스크가 있을지를 아, 계속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죠. 메이커분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 세계에 많이 빠져 계시거나 어떤 메시지가 오는 가져올 수 있는 파장까지 고려하지 못하시고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걱정되긴 하죠. 그거는 편집할 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이거 내보내나? 음. 그 고민 좀 해보고, 그래서 미리 조금 보여드리고, 합의가 이제 되면은 그때 좀 내보내도 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일단 많이 찍어놓고, 자르면 되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들은 사실 리스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네. 크게 뭐 논란이 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을까. 그냥 애초에 그냥 저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그냥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아무튼 오늘 또 갑자기 한 거지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어땠나요?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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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